점유권. 요 한두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자리는 아닌데. 점유는 민법에서 가장 기본 개념이라서. 자, 임대인은 무슨 점유입니까? 임대인, 간접 점유죠. 임차인은 직접 점유.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를 뭐라 하죠? 자주 점유. 자주 점유.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는 타주 점유. 자주로 추정되니까 추정되니까 그 사람이 타주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는 추정된다. 타주가 증명이 안 되면 자주로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입증 못하면 여전히 자주다. 그래서 본인이 매매를 주장했지만 매매가 증명이 안 돼도 여전히 자주로 추정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는 타주 점유자가 임차인, 전세권자 되시죠. 분묘기지권자도 남의 토지 일부 사용하는 권리거든요. 자주 점유 아니고 타주 점유입니다. 명의수탁자 어때요? 명의수탁자.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남의 거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고 타주죠.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게 이런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경매로 매각대가 완납했다.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 잃게 되죠. 타주 점유 되잖아요. 인도 의무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넘겨줘야 되는 사람. 돈 다 받았다. 등기 다 해줬다. 딱 넘겨줘야 되니까 그때는 타주가 되는 거죠. 이미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그런 경우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비하고 유익비. 요거 잘 나오거든요.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는 선악 불문하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언제든지 반환할 때 돌려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또 선의무과실의 점유자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지권. 요 선의만 갖고 안 되고 무과실까지 가야 되면 여기 판례거든요. 선의무과실이라 과실수지권. 선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과실수지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 아직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근데 이제 무과실 위주로만 내니까 그런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악인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 과실수지권.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훼손시켰다. 그 사람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잘못으로 멸실시켰다. 그러면 회복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돼요. 자주 점유이고 선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되시나요? 나머지는 전부거든요.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언제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침탈 당한 때 하는 거죠. 요때 하는 거죠. 반환 청구.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해야 되니까 출소기간이다. 제척기간이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봅니다. 점유 옳은 것 찾아라 했습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는 자, 점유 보조자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자력구제는 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경우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의 점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알든 모르든 사망 시에 점유가 이전됩니다. 사망 시점에 알든 모르든.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제 이건 매도하고 임차인이다 이 생각하세요. 매도한 후에 임차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생각하십니다. 그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 디귿 조심하셔야 되죠. 종전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건물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입니다. 되시나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을 굉장히 짧게 적어놨거든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계속 임차인으로 지금 그 집에다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현재 소유자는 바뀌어 있고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의 부지입니다. 부지. 이 단어 놓치면 안 되죠. 이 땅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한다고 봐야 되는가?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봐야 되는가? 이 말이거든요.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는 겁니다. 그거로 주의하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이건 문장 안 읽어보면 한번 연습 안 하면 못 알아듣는 문장이다. 지금 굉장히 짧게 적어놨습니다. 전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틀린 겁니다. 현 소유자라 해야 돼요. 볼 수 없다 해야 됩니다. 갑소유 토지를 임대차로 임차인 을이 점유하다가 전대차로 전차인 병이 점유하는 경우에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까지는 맞는데요. 을만이 간접 점유자다 하면 안 되죠. 갑도 간접이죠.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이렇게. 현재 전차인 빼고는 다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에 점유 회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미음 여기 맞아요. 점유 회수 청구권은 점유자에게 있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둘 다 됩니다. 갑소유 토지를 지상권자 을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맞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주 점유. 뭐 임차인 생각하셔도 되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남의 토지 빌려 서는 사람은 전부 타주 점유. 뒤에 두 개만 맞네요, 그죠? 미음하고 비음. 자, 그 다음 2번. 점유 틀린 거 찾아라. 본권이 없는 자도 점유권을 성립할 수 있다. 도둑입니다, 도둑. 이 경우가. 본권 없는데 점유권만 있는 사람, 도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사로 선점한 자, 요게 무주물 선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안 됩니다. 부동산은 국유가 되기 때문에 선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주의 동산을 꼭 주목해. 동산. 물건 하면 안 돼요. 물건만 하면 부동산, 동산 포함하는 말이거든. 동산이란 단어를 꼭 확인해야 돼요. 무주의 동산. 그걸 딱 언더라인 하세요. 무주의 동산. 부동산은 제외. 국유니까. 물건 들어가면 틀린다.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 맞습니다. 점유의 승계죠. 상속인은 상속을 새로운 근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못한답니다. 이거요. 리을 요거 틀렸네요. 매매 계약을 원인대로 토지 소유자를 이전 등기한 자, 이전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가 시험 한번 나왔거든요. 이전 등기한 때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점유도 같이 넘어간 것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자, 무슨 등기했다 했습니까 지금?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이 넘어왔을 것이고 왔고 틀림없이 넘어왔고 점유도 그 사람 손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요걸 보존 등기로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보존 등기는 넘겨받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 거잖아요. 요걸 살짝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 하나밖에 없네요. 리얼. 자, 3번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자주 점유로 추정되고 선의 점유로 추정되고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되고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권리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5가지거든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점유 계속, 권리 적법. 무과실은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무과실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추정이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요 틀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틀을. 여기서 시험 내는 거거든요. 맞는 거 찾으라 했습니다. 1번에 보세요. 무과실 들어가시니까 틀렸잖아요. 봐요. 무과실은 빼야 되거든요. 2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 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틀렸잖아요.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해야 되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이게 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이 권리 적법,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은 부동산에는 적용 안 됩니다. 4번 부동산 틀린 겁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경우 점유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추정됩니다. 그것도 한번 냈습니다. 미음 5번 지문. 여기 다예요. 여기.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시점에 다른 사람이라도 된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온 거. 무과실 잘 나오고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4번 문제.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옳지 못한 것. 자주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 맞습니다. 반드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소유자 한 사람만 되거든요. 도둑은 여기서 제외되니까 포함시켜야 되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가 아니고 소유자처럼 하는 점유. 처럼. 소유의사 유무는 내심의 의사로 판단한 게 아니라 권한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인접 토지 매수한 자가 면적을 상당히 초과, 상당히 찾으면 돼요. 그 부분은 지가 산 거 아니다. 이 판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주죠. 3번이 틀린 겁니다. 이 판례가 2개가 있거든요. 상당히 하나 하고 일부 2개가 있는데 일부는 자기 걸로 오인했다. 자주였다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초과했으면 자기가 매수한 적도 없는 토지니까 그건 아예 남의 땅이다. 타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판례가. 얼마나 넓으면 상당히 초과합니까? 그죠? 타인 소유 토지를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주인데 요것을 무권리자로부터 알고 매수한다 이렇게 되면 무권리자로부터 알고 매수했다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 4번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니까 매매로 점유하는 자 자주 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이런 거예요. 무권리자 나온 건데요.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알고 있으면 타주고요, 알고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주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이 사실 알고 매수했을 때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안 넘어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모르고 했을 때는 여전히 자주입니다. 요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 인도 임무 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타주 점유되고. 5번. 4번 문제 이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복습해 주십시오. 대부분 다 시험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자주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전세권자, 지상권자 전부 타주죠. 악의 무단 점유자 타주입니다. 무단 침범한 사람, 타인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 침범한 사람은 타주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명의수탁자 타주잖아요. 자, 리얼 이거 주목해야죠.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다. 타주임이 명백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주로 추정되는 거죠.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리얼.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자 타주죠. 타주. 매도인이 타인 권리 매매하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한 자이죠. 요거는 타인 권리 매매잖아요. 요거는 자주예요. 요거는 그대로 자주. 비업이 타인 권리 매매 자주입니다. 인도 임무 지고 있다. 타주죠.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종전 소유자 타주죠. 시엇하고 이형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자, 지연 나왔잖아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은 없는 사정을 알면서 매도했다. 알면서 타주거든요. 예, 타주.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은 주장했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죠. 누가 타주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타주를 아직 입증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5번 지문도 5번 문제도 연습하십시오. 4번, 5번 이런 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복수가. 앞에 안 봐도 4번, 5번은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점유 승계입니다. 틀린 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 맞고요.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 즉 부모가 임차인이었다. 상속한 자 자주로 전환된다. 상속은 자주 전환 권한이 안 돼요. 그냥 임차인 상속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와 분리해서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이 있어야 된다. 맞고요. 매매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라 하더라도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자주로 추정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맞고요. 저는 양시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추정되지 않는다. 달라도 된다 했죠. 비업 요거 틀렸습니다. 니은하고 비업이 틀렸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7번. 점유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점유 침탈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반대로 적어놨네, 그죠? 간접 점유자는 할 수 있고 보조자는 못 하잖아요. 기억 틀렸고.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에서 다시 소유이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로 점유됩니다. 새로운 권한이 있으면 자주로 전환되는 거 맞아요. 소유이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고는 성질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니은 디귿 맞고요. 니은 디귿 맞네요. 두 개가 답이 나와 있네요. 니은 디귿.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해야 되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확정된 때입니까? 소재기 시부터. 그렇죠. 소재기 시부터. 소재기된 때부터. 이것도 고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너무 많이 내서 지금 안 내려고 하는 정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자, 8번 볼게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악관계 없이 과실을 취득한다 틀렸죠. 선의자만 되니까.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 못한 때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여기에 뭐가 틀렸습니까? 니은에 과실 없이가 틀렸어요. 과실로 들어가야 되거든. 자기 잘못으로 해야 보상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자기 잘못도 없는데 배상해라,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배우다 보시면, 이 책을 보시다 보면 보상하고 배상이란 단어 있잖아요. 요거 구분 됩니까? 보상, 배상.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어주는가 보다 그건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원인이. 뭐가 다를까요? 뭐 때문에 보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배상하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물어준다는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물어준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물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원인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어제 밤에 이게 뉴스를 잠깐 봤는데 조국 수석이 이 말 쓰고 있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 알지? 청와대에 있잖아.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일반 우리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적법 행위로 피해봤을 때 보상이라 그래요. 손실보상. 이해되시나요? 불법 행위로 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마무리 지으면 일본은 위안부나 근로자들에게 보상해야 됩니까? 배상해야 됩니까? 그게 천지차이다 이 말이에요. 왜 보상 안 해주나 하면 안 됩니다. 이 나쁜 놈들아 왜 배상 안 하노 이래야 돼요. 뭔 말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요건 하나 외우세요. 공인중개사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는. 이건 알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적법 행위로 피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손해본 것 보상, 손실보상이라는 거죠. 근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면 요거는 보상, 요거는 배상이거든. 다르죠, 원인이. 적법, 불법 다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다 뭡니까? 요쪽이에요, 요쪽.
참고하고. 예. 요거는 과실, 그러니까 니은에 이게 중요한 게, 니은에 보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도 없으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배상 책임이 없어요. 예.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이 엉터리 문장이 되는 거죠. 과실로 해야 돼요. 들어가려면, 문장이 맞으려면. 근데 이걸 니은 요걸 시험을 한번 냈다는 겁니다. 딱 한번.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훼손되었다. 책임 없는 찾았나요? 그게 포인트라니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는 배상 책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도 배상 책임 없어요. 책임 있는 사유라야 불법이 되거든요. 책임 있는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고의과실이에요. 그 다음 리얼에 선의악이 불문하고 반환할 때 필요비 청구하였다. 자 보세요. 리얼은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된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리얼은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을 때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한다. 맞고요.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했을 때 가액 증거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점유자 선택입니까? 회복자 선택입니까? 상대방 선택합니다. 회복자 선택. 그거 틀린 거예요. 점유자가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반드시 유익비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필요비 해당 없는 말이란 말이죠. 시어선 유익비일 때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필요비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거. 그 문장도 아예 필요비라 해가지고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필요비는 해당 없는 문장이다. 유익비에 해당되는 문장이다. 꼭 주목해야 돼요. 요 8번 문제도 읽어두세요. 8번 문제. 문제 괜찮아요. 복습해야 됩니다. 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잘 나오는 자리거든요. 시험이. 자, 다음 페이지 9번. 역시 두 사람 관계입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 못합니다. 맞는 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었으면 소유 의사가 없는 이게 포인트죠. 타주는 선악 안 가리고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 인정됩니다. 맞고요. 필요비는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 허위 청구를, 자, 이 금방 말씀드린 요구예요.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라 해야 되거든요. 리얼이 틀린 거죠. 이게 지금 27회 때 나온 거네요. 유익비란 말이에요.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부주의로 과실을 수취 못했으면 대가 보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10번. 역시 점유자 회복자 부분인데, 점유자의 건물이나 기계 사용이익. 자, 뭐가 나왔습니까? 물건의 사용이익. 요거 찾아야 돼요. 요것도 판례가 과실에 준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회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선의 점유자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음을 요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지문이 과실수지권 있는 선의 점유자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오신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번역하면 요렇게 말해요. 무과실. 오신함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무과실이에요. 선의 무과실이라 해야 과실수지권이 있다. 요 판례거든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선의 점유자가 원인 없이 타인 토지 사용하여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번이 틀린 거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없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겁니다. 선의 점유자 본권에 관한 소위 패소하면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적으로 본다. 맞고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되었을 때 선의고 타주 나오면 전부 배상.
11번.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데,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다. 매매해서 인도했고요. 을은 사용 수익했다. 보존 개량을 위해 비용 지출했다. 보존 개량 비용을 지출했다. 보존 비용이 뭡니까? 필요비, 개량비는요, 유익비. 이거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용 이익이니까 과실이죠. 인도받았고요. 필요비, 유익비 투입했고요. 근데 갑을사의 계약이 무효인 게 밝혀졌다. 매매가 무효더라. 무효면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요. 그럼 결국은 을은 결과적으로 점유자밖에 안 되잖아요. 점유자 역할로서의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옳은 거 찾아라.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 수치된다. 안 되죠. 1번 틀렸고요.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 하나의 을은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틀린 거죠. 왜냐하면요, 과실을 수치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라고.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통상 필요비. 요거 때문에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을은 선악 관계없이 가액 증거가 현존한 경우 하나여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유익비는 선악 다 된다 했잖아요. 3번이 맞습니다. 선의 을은 갑에게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랬죠. 반환 의무가 없다.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 도래한다. 즉시입니까? 그렇죠. 즉시가 틀린 거예요. 반환할 때요. 반환할 때. 요 문제 연습하세요. 요거 11번. 문제 좋아요. 요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나 할 정도입니다. 40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문제래요. 점유 쪽에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거. 아주 잘 만들었어요. 25회 때 문제는. 자, 다음 페이지. 12번. 갑 소유 건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이 갑 소유인데 을이 점유를 해왔다는 거죠. 소유권 가지고 반환 청구 들어왔다. 과실을 치료한 것이 없다. 틀린 거 찾아라. 뭐 쉽게 말하면 회복자하고 점유자 관계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내 거 돌려도 이야기죠. 틀린 거. 을이 악의 점유자인 경우에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악이라도 되거든요. 기억은 맞는 겁니다. 을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 교체하는데 비용 지출했다면 그 필요이다. 부품 교체는 필요비 맞습니다.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 훼손했다면 선의의 자주 점유라면 전부 배상해야 된다. 틀렸죠? 선의의 자주 이때는 현존이익 배상해야 됩니다. 현존이익 배상. 을이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 가액 증거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을의 선택에 따라 틀렸죠? 갑의 선택에 따라. 갑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 선택에 따라. 디귿하고 리얼이 틀렸네요. 두 개씩 짝지어 넣었네요. 점유물이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악의 점유자와 타주 점유자의 배상 범위는 동일하다. 맞습니다. 악이든 타주든 다 전부 물어내야 돼요. 현존이익 배상한 사람 누구라 했습니까? 현존이익. 자주이고 선의. 예. 자, 13번 볼게요.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하면 이제 필요비 유익비입니다. 그죠? 선의악이 다 된다는 거. 주의하면 돼요. 점유자가 필요비 지출했을 때 즉시가 아니고 반환할 때 맞습니다. 반환할 때 맞습니다.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했을 때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유익비 나오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회복자 선택에 쫓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하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맞고요. 5번에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203조에 근거한 지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5번 요게 틀린 거거든요. 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이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다. 그 물건에 지금 유익비 투입했다. 비용 투입했다. 그리고 난 뒤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되시나요? 이 사람이 소유권 가지고 반환 청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회복자라는 거거든요. 회복자. 이 사람은 점유자고요. 임차인이면서 점유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은 병에게,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203조에 따라서 유익비 비용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임차인이란 여기 보시면 5번 지문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 가진 찾았나요? 계약관계 등이 있는 경우란 말이죠. 적법한 계약관계 등이 있는 경우다. 이때는 임대차 법리에 따라서 임대차 이게 626조인가 그래요. 626조 2항에 따라서 가백에 청구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요게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임대차 법에 따라 해야 돼요. 임대차 아니면 그냥 점유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요 무효잖아요. 매매가 무효. 이해됩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주인 바뀔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럼 이 사람은 이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거냐 이 말이죠. 유익비. 이건 203조에 따라 해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해야 돼요. 203조에 따라. 요거는 임대차가 있었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임대차 낼 수도 있고 사용대차 낼 수도 있어요. 사용대차. 이 사용대차는 아직 시험 안 냈는데 민법에 임대차가 출제 대상이니까 요걸 위주로 잘 냅니다. 결론은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면은 임대차 법리에 따라서 종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돼요. 종전 소유자에게. 요거는 그냥 점유자면 203조에 따라서 회복자에게, 현 소유자에게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판례입니다. 어려운 판례 중에 하나다는 거죠. 자, 14번. 점유 옳은 거 찾아라.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 아니죠. 객관적으로 하나만 기억하여. 계약서 등 가지고 객관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깨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자주입니다.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해야 되니까.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타주 나왔네요. 타주 나오면 전부 배상이 돼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잘못 없이거든요. 그러면 보상 책임 없어요. 4번 틀린 겁니다. 점유자의 특별 성견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성계한다. 5번이 답이고요.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26회 문제인데 좀 무난하게 낸 거죠. 다만 답을 갖다가 5번에 갖다 놨다는 거죠. 다 읽어야 되니까. 그게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부담을 안 묻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참 희한하게 읽으면서 자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화가 씩 나고 막
어쩌지 하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좀 마음 여유 있게 훈련 많이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자, 점유 옳은 것. 15번 점유자에게 소유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하고 추정한다. 틀렸죠. 과실 없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함으로 타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해야 되고요. 권리 적법 추정은 부동산에 적용이 안 됩니다. 동산에만 돼요. 점유자가 자주 점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아도 타주로 전환된다 이러면 안 되죠. 여전히 자주다.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할 수 있으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됩니다. 5번이 맞네요. 자, 16번. 여기 뒤에 거는 좀 쉽게 나왔잖아요. 보세요. 점유 옳지 않은 거. 점유자는 소유여서로 평온 공연,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 맞고요. 승계 취득자가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 맞고요. 임치 물건 보관 계약입니다. 임치 물건 보관 계약.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임치인은 간접 점유입니다. 맞습니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확정된 때가 아니고 소제기된 때, 예. 이렇게 많이 내는 겁니다. 선의 점유자가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건물을 점유 사용했다는 것은 사용이익,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선의 점유자. 간평. 자, 17번 보시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반환 청구권. 회수란 단어를 쓰죠. 법조문에는. 틀린 거. 갑이 점유한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갑은 1년 이내에 반환 청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았다. 자, 기망에 의한 인도는 침탈이 아니거든요. 이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2번이 틀린 거죠. 직접 점유자 을이 임차인이라 생각하십시오. 간접 점유자 갑 임대인이라 생각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병에게 인도해줬다. 이것도 침탈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은 반환 청구권 못합니다. 맞습니다. 2번하고 3번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2번 요거는 기망에 의한 인도잖아요. 3번은 이제 직접 점유자가 인도한 것이고,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도 이게 또 침탈 아닌 경우고요. 하나 또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유심을 습득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침탈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침탈 아닌 경우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는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뺏긴 게 아니라서 그래요. 4번에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하고 을이 선의 병에게 임대하여 인도하고 있다. 그럼 병은 선의 특별승계인입니다. 소유권은 아무에게나 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유물은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못해요. 그거 하나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맞는 말. 소유권 반환 청구는 됩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4번은. 4번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점유 보조자는 반환 청구권 안 되고요. 상대방도 안 되고. 자, 18번 점유 보호 청구권 옳지 않은 것. 점유 침탈 당한 점유자는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점유 방해받을 염려 있는데 방해 예방과 함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방에서는 또는 해야 돼요. 함께 들어가면 안 돼요.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서 인도했다.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못합니다. 맞고요. 점유자가 점유 침탈 당한 경우에 침탈자의 선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선의 특별 승계인까지 넘어가면 벌써 반환 청구 못 들어가거든요.
그 뒤에 악의가 전덕해도 반환 청구 못합니다. 리얼 틀린 겁니다. 선의가 한번 있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간접 점유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서는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각각. 틀린 것은 니은, 리얼, 미연, 니은, 리얼, 미연. 자, 두 문제만 더 봅시다. 이게 점유가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번 점유 보호 청구권 1년 이것은 출소 기간이다. 맞잖아요. 출소 기간. 반드시 소호 제기해라 이 말이거든요. 점유 보조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이전했다.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점유자가 침탈당한 경우에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악의인 때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악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4번이 틀린 거죠. 이 정도 내면 쉽게 낸 겁니다. 간평 문제가 중개사 문제보다 조금 쉬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덜 까탈스러워요. 조금 편하게 내고 있어요. 간평은 그 시험 과목이 회계학하고요 영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 많이 해요. 공사로 인하여 점유 방해 받은 경우 요거 조심하셔야죠. 요거 5번 지문. 공사로 방해 받으면요 착수 후 1년 경과하거나 요 말 찾았죠. 1년 지나버리면 못해요. 아니면 하거나지 하거나가 또는이거든요. 공사가 완공되었다. 방해 제거 청구 못해요. 1년 경과하거나 1년 안 지나도 완공이 되었다. 그러면 반환 제거 청구 못해요. 그거 조심하세요. 둘 다 지나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느 하나만 1년 지나버리거나 1년 지나기 전에 완공되어 버리거나 이러면 방해 제거 못해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5번 질문은 결과적으로 방해 제거 청구는 못하고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0번 오른쪽에. 요 19번은 5번 지문 요거 조심하세요. 5번 하나.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침탈했다. 틀린 거 찾아라. 1년 이내 해야 되고 출소 기간이다. 맞고요. 을이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선의 병에게는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을이 선의 병에게 X 물건 매도한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선의 병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갑이 정소유 X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정이 간접 점유자고 갑이 직접 점유자거든요. 정도 을에게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이 을의 사기로 인해서 점유를 을에게 인도했다. 사기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맞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소유권 다음 시간.